자, 22일 오늘자 시장 또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펴보기 전에 일단 저희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 이 내역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또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자, 이렇게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사이트가 카페가 맨 위 상단에 뜹니다. 자, 여기에 무료 추천 종목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카페에 올려드리는 내용은 이 내역입니다. 22년도, 21년도 2년 동안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내역이고 무료 추천드린 부분입니다. 자, 21년도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쭉 누적되어 있습니다. 승패를 이렇게 기록을 했었고요. 21년도 합계를 보시면 1월부터 이렇게 12월 달까지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 3413.36% 기록을 했고 1096승 87패입니다. 1183개 표본 92.6% 승률을 달린 바가 있습니다. 22년도 현재 오늘 22일 3월 22일 기준으로 최고 누적 수익이 3128.67%고요. 191승 8패 199개 표본 현재 95.9%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드렸던 종목들을 포함해가지고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 오늘 자정 안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및 시장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안랩 같은 경우 특히 대형 급등을 읽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종목 살펴보고 바로 시장 체크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저희 KR 모터스 봐야겠고 KR 모터스가 오늘 932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 기본 차익권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약간 못 미치지만 3%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리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SR은 홀딩 유지해 주시고 선진 같은 경우는 12,900원까지 반등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선진 같은 종목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가부터 갭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시가 갭을 띄었다는 거는 전날에 매수를 못 하셨을 경우 대응이 좀 어렵긴 해요. 이게 무료 추천 종목의 한계긴 한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국부 디자인 패스 대동은 15,700원 역시 승 잡습니다. 그리고 일신바이오도 4,115원까지 올라갔고요. 승 잡고요. 안랩이 좀 많이 갔습니다. 자, 안랩이 139,5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주자일 때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지금 이슈를 몰아하고 있는 거고 좀 드문 현상이긴 합니다만 추세가 안정적이라 제가 60분봉 기준 11선 대응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NHN벅스인데 조금 아쉬웠죠. 그대로 홀딩을 하루 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제가 또 채울 부분 채워가지고 오늘 포트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간단히 저희 체크를 좀 해볼 텐데 코스피가 오늘 0.89% 상승했습니다. 자, 이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2600포인트를 중심으로 놓고 2월달까지는 이탈 가능성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가 그냥 유지가 되었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3월달 넘어와서는 금리 인상적인 측면을 저희가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적인 측면에 2600을 밀고 내려갈 악재는 못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발 이제 전쟁 악재가 터지면서 이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얼마 전에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이탈 가능성 30%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또 수정을 드렸고요. 지금은 10%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바닥이다라는 거는
거의 명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내적으로 특이한 영향이 더 발발하지 않는다면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설레됩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저희 하나 차트를 한번 좀 볼 텐데,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마다 항상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학설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시장의 지표로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중에 3개월 분인데, 이거 말고 2년치를 좀 먼저 보면요. 많이 축소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불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패턴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던 78년도 이후 80년대 2년 정도 있다가 엄청 안 좋은 그런 불황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도에 조금 또 이탈이 나오고 나서 81년도 불황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이후에는 흐름을 보시면은 88년도, 89년도 이때 이탈되면서 90년도에 또 소련 붕괴 및 악재들이 터지면서 증시 폭락이 나타났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98년도죠. 이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2000년도에 어마어마한 버블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2006년도 이탈 후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탈 후 코로나가 왔습니다. 자, 이런 사이클에 비추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고, 이대로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내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의 비관론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는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 회색 빛깔의 기둥 있죠? 이게 악재 기간입니다. 증시 대폭락 기간인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바로 대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 2년 내지 1년 정도, 98년도, 88년도에도 이탈하고 90년도에 버블이 왔고요. 그리고 98년도 이탈하고 2000년도에 버블이 왔습니다. 2006년도 이탈하고 2007, 8년도에 버블이 왔습니다. 이는 즉슨 이때도 마찬가지죠. 19년도 이탈하고 20년도 버블. 이는 즉슨 쉽게 말씀드리면은 버블이라는 게 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0 이하로 역전이 되면 불황이 오는 것은 항상 반복됐는데, 다만 이게 역전이 되고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한 증표로서 일단 지수를 좀 해외 지수로 한번 볼게요. 저희가 나스닥을 상징적으로 좀 먼저 볼 텐데, 나스닥 같은 경우 불황이 왔던, 그러니까 19년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2000년 3월 이때 불황이 왔죠. 근데 보시면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던 때가 정확히 보시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어거스트죠. 대략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7, 8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나는 주식 안 할래 라고 하고, 만약에 포지션을 반대로 놓고 인버스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 수익을 못 먹습니다. 대략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저점부터 따지면은 이후 증시가 30%, 35%가 더 올랐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더라도 이 라인까지 이렇게 쭉 유지가 됐었던 이만큼을 못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악재는 아니다. 35%면 굉장히 큰 포인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전 데이터도 저희가 기준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이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006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게 2015년 말 되겠네요. 15년 말. 그리고 금리 경제가 이제 2008년도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략 2005년도 말, 2005년도 말에 주가를 보시면 이때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5년도 말이죠. 그러면 이후에 증시가 얼마가 올랐냐? 이후에 증시가 이만큼 30% 가까이 더 올랐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당의 금리차가 역전됐으니까 나는 이제 주식 안 할래.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되겠어. 악재가 터질 거니까 이제 증시는 폭락할 거야. 라고 했다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30%의 증시 상승 기간을 누리지 못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당의 금리차가 바로 역전된다고 무조건 당장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뭐 어떻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전 패턴을 보시면 이만큼 꺼지는 기간이 있죠. 장당의 금리차가 역전이 되니까 이제 무섭죠. 무서우니까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지만 이게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클로 놓고 보게 되면 더 가는 기간이 더 많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보시는 거는 많이들 보시는 장당의 금리차가 이제 10년에서 2년 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10년에서 3개월 단기, 진짜 장기와 초단기 금리차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장당의 금리차가 3월 기준으로 역전이 됐던 게 얘는 89년도입니다. 그리고 90년도 이렇게 불황이 왔죠. 그러니까 이 3개월 국채, 장당의 금리가 3개월 물로 넘어오게 되면은 좀 더 시기적으로 더 예측이 좀 쉬울 수 있다. 2000년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 6월, 7월 이때 이탈되고 2001년도 이때 불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장당의 금리차 10년과 2년물 같은 경우는 이게 역전이 되고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10년물과 3개월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탈되고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지표는 단기물이 되겠죠. 10년과 3개월 장당의 금리차 3월물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 보시면 장당의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축소돼가지고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3개월물 같은 경우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벌어질수록 좀 호황일 때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시장이 완전 끝났다? 라고 보긴 무리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해서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시장이 4월 달에 실적 시즌이 이어질 것이고요. 5월과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또 QT 양적 긴축 발표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 예상 흐름은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밀려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해보자면요. 이 흐름이 좀 올라올 거고요. 4월, 5월까지 되면 올라올 거고, 그 후에 조금 쉬어가겠죠. 불안감이 올 테니까. 그리고 뭐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해결 기미가 보이면서 또다시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지가 천장이 오려면 좀 한참 멀지 않았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예측치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대략 20년도, 21년도 말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이때부터 20% 정도 상승장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요. 계산을 좀 해보시면 16,000포인트, 15,500포인트 정도 12월 달 마감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20%라고 한다면 대략 못해도 3,000포인트 정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18,000포인트 정도 가고서 천장을 찍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러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부분인데, 한국 증시는 미국보다 고점을 좀 빨리 찍었고요. 그리고 저점을 오래 헤매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이만큼 갈 때 한국은 이렇게 가다가 주요 순간에 훅 오른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좀 오를 거고요. 한국은 좀 느리게 갈 겁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한국도 한 3,600 정도 돼야지 고점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간다면 4,000 정도까지도 볼 수는 있겠죠. 이 부분은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고요. 당장 저희가 직면해 있는 과제는 이제 4월달 1분기 실적 시즌 여기에 준비해 주시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증시가 이렇게 가다가 이 정도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양적 긴축 같은 게 영향을 끼치다가 주가가 연말쯤 됐을 때 다시 이렇게 훅 올라간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봐야 됩니다. 물가하고 뭐고 여러 가지 상황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당장 봐야 되는 거는 4월 달까지만 일단 예측을 하자고요. 그 후의 상황을 보고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결과만 들어가시고 저는 추천으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